50%만 니네 기부 체납하면 공공재건축 추진할 수 있게 해줄게. 일종의 이 규제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공공재건축이 과연 진행이 잘 될 것이냐.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이 정부에서 이 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을 정말 이게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잘 진행이 안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좀 이 공공재건축 사업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이 방안을 발표했어요. 뭐 이 방안이 나오면서 앞으로 뭐 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어떤 방안이 이번에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요, 오늘 나온 이제 공공재건축 지원 방안입니다. 이 공공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 선도 사업엔 기부 체납 비율을 최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공공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나왔어요. 기존에 이 공공재건축을 정부에서 굉장히 밀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8사 공급 대책을 통해서 이 서울권, 그러니까 서울 및 수도권이죠. 서울권에 13만 2천 이 세대의 이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5만 세대가 서울 내에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도 이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3만 세대였죠. 근데 공공 재개발은 공모를 했더니 신청하는 사업장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공 재건축은 어땠죠? 제로였습니다. 신청한 사업장들이 제로였어요. 즉 호응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5만 세대 공공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통해서 5만 세대 서울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활성화 안 되니까 정부의 공급 대책이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나온 게 이 공공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추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 당정에서 공공재건축에 대한 이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선도 사업에서는 기부 체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 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은 늘어난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지어서 이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초기 선도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최소 비율, 그러니까 50%의 기부 체납 비율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최대 70%까지 원래 적용시킬 수 있었던 걸 50%만 니네 기부 체납하면 공공재건축 추진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굉장히 메리트 큰 겁니다. 자, 이어서 보면 이 국토부에서는 조합으로부터 이제 공공분양주택을 기부 체납 받을 때 공사비를 이 표준형 건축비 대신에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서 더 비싼 값을 쳐주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밑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표준형 건축비는 이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이 건축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겠죠. 근데 기본형 건축비는요,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 기본형 건축비가 표준형 건축비보다 1.5배가량 건축비가 높아요. 책정된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더 비싼 값에 사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부 체납 받는 그 분양주택을. 조합 입장에서는 좀 더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인센티브도 준다고 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이 공공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을 시켜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이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로서 뭐 동별 이제 간격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일조권 같은 거에서 일종의 이 규제 완화를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조합 입장에서는 좀 더 차별화된, 왜 우리 아파트들 짓는 거 보면은 빽빽하게 그 성냥갑처럼 짓잖아요. 이게 사업성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 빽빽한 이런 그 성냥갑 모양의 이런 일류적인 아파트만 지었다면 이제는 규제가 완화되니까 좀 더 그 아파트만의 어떤 독창적인 디자인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설계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도 또 혜택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인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재건축 인허가를 전담하는 이 소위원회가 가동되면서 뭐 건축심의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등 이 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심의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어서 그만큼 이 걸리는 시간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게 속도도 빨리 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서울시와 자치구중이 참여해가지고요, 공공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이 부서를 따로 만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공공재건축 사업에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이게 최소예요. 최소 기준입니다. 최소 기준을 적용시켜서 기부 체납을 받겠다라는 거고요. 또 이 기부 체납 받은 거를 매입을 할 때 비싼 값에 매입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사업성을 좀 더 높여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특별 건축 계획을 지정을 통해서 건축법의 규제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독창적인 디자인 이런 거를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면서 이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 속도가 증가하는 면도 사업성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즉 사업성을 높여주는 요소들을 곳곳에 더 배치해서 공공재건축 사업에 인센티브를 훨씬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메리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니네 사업했을 때 많이 남길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과거 맨 처음에 이 8.4 공급대책에서 공공재건축 나왔거든요. 그때 나왔던 얘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면은 원래 기존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용적률이 250%인 어떤 용도 지역에서 재건축 진행한다 쳤을 때 조합원 및 일반 분양이 500호고요. 여기에 용적률을 올려서 50%를 올리려면 당연히 기부 체납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부 체납을 절반을 하면 일반 분양분이 50호 정도 늘어나고 나머지 50호는 이제 임대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500호를 지을 수 있는 재건축 현장에서 총 600호를 짓게 되는 거였고요. 그 중에서 일반 분양은 50개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50개는 임대 아파트가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자, 이거를 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으로 했을 때 250%에서 500%로 2배로 올려주는 겁니다. 용적률을 2배로 올려주면서 원래 조합원 및 일반 분양이 500개였던 거를 일반 분양을 250개, 그러니까 지금 최소 기부 체납 기준 50% 적용한 거예요. 250개, 기부 체납 125개, 그리고 일반 임대를 125개를 넣으면서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50%이 기부 체납 이 비율 적용된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예를 든 게 마침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근데 자, 원래 이 공공 재건축 얘기 나올 때 서울시에서는 50에서 70%까지 라고 이 사이에서 정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즉 70%를 기부 체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위에 가져가는 게 이건 지금 250세대인데 350세대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일반 분양은 여기 150세대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 조합 입장에서는 어쨌든 600호 질려던 거 1000호를 짓는 만큼의 건축비가 늘어난단 말이죠. 자, 건축비가 늘어나면 일반 분양분이 많아서 그 일반 분양분을 팔아가지고 건축비를 조달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각각 조합원 개개인들의 분담금 같은 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아까 이 70% 최악의 경우를 적용했을 때는 일반 분양이 150세대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야, 이거 해봤자 뭐 나한테 남는 게 뭐냐, 오히려 안 한만 못하다 해서 이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를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도 어떤 사업장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밀어줄 때 야, 니네 신청해 해가지고 선도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면 이 최소 기준인 50%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대로 일반 분양 250개 나오고 나머지 기부 체납 중에 일반 분양분 125개, 임대 125개 할 건데 이 125개 일반 분양분으로 그러니까 공공 분양분으로 가져가는 것도 높은 분양가에 사줄게, 건축비 많이 쳐줄게, 이 얘기잖아요. 조합 입장에서는 지금 원래 나왔던 이 공공 재건축의 어떤 그 계산법보다 다른 새로운 계산법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셈을 해보면은 사업성이 늘어나서 할 만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공공 재건축에 워낙 참여를 안 하니까. 근데 이렇게 최소 기준인 50%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 공공 재건축이 과연 진행이 잘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인센티브 추가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보면은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공공 재건축이 활성화되기에는 쉽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임대 아파트가 어쨌든 증가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 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원래 일반 재건축 하면은요, 그냥 임대 아파트 50세대만, 50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50세대만 추가될 수 있는 게 어쨌든 일반 아파트 1000세대로 늘어나서 용적률 올려줘가지고 1000세대로 늘어나서 임대 아파트가 증가되는 건데 임대 아파트의 숫자가 125개로 늘어났잖아요. 원래는 50개였는데 임대 아파트 물량이 어쨌든 늘어났잖아요. 뭐 일반 분양이 뭐 늘어나든 말든 그거는 일단은 차치하고 임대 아파트가 증가를 하면은요, 강남권에서 이걸 좋아할까요? 보면은 강남권의 재건축 현장들의 참여는요 여전히 미지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강남은요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1대1 재건축을 해도 거긴 사람들이 해요. 즉 임대 아파트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네들끼리 고급화 전략을 써가면서 해도요 여기는 완판되는 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강남권에서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공공 재건축을 이렇게 임대 아파트 증가시키면서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안 해도 어차피 다 팔리는데? 강남권에서는 할 이유가 없어요. 단 강북권으로 가면은요 이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강북권에서 이 사업성 계산을 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공공 재건축에 참여 못했던 현장들은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강남권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참여할 것이냐? 미지수라는 거예요. 사실 안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자, 그리고 이 재건축 사업에서요 가장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두 가지는 사실 이거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랑 이 분양가 상한제 이건데, 이거를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했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시키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공공 재개발에 관심이 많은데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거 배제하겠다는 검토가 없어요. 즉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소 두 가지가 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일반 분양 세대를 늘려준다 한들 하겠냐 이거죠. 쉽지 않아요, 역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값 안정의 정책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최정점에 있는 애들을 잡아야 한다고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 최정점에 있는 애들이 어디죠? 강남권이에요. 강남권. 강남권을 잡아야지만 부동산 가격이 차례대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가장 그 정점을 잡아야. 근데 앞서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공공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추가하더라도 이 강남권의 참여는 여전히 미지수고요. 뭐 뉴스에서는 뭐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음마아파트 같은 것들이 사전 컨설팅에 그 조합에서 참여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냈다라고는 하는데 실제 조합원들의 반발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가 들어와도 어쨌든 강남권의 참여는 힘들기 때문에 집값의 정점인 이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을 잡기는 힘들다. 즉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발현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